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캐나다 애국동포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산 석탄 밀수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네. 관세청이 발표한 지난 8월 10일 중간수사 결과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부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만 증폭시키는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그 예. 발표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예. 2017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7번에 거쳐 UN 대북 제재에 의거 거래가 금지된 예. 북한산 무연탄, 예. 조개탄, 그리고 선철 총 3만 5천 톤을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해서 예. 반입했고, 따라서 관련된 3개 업체와 그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첫째 문제가 뭐냐면 사건의 성격 규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뭔 얘기냐면 검찰에 송치해야 될 업자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한 이유는 금수 조치로 가격이 하락하자 거래 차익을 노린 일부 무역업자의 일탈 행위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일부 무역업자라고 하면 여러 무역업자 중에 몇 사람이 했다, 그러니까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일탈 행위라고 그랬거든요. 일탈 행위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평소에 하던 일 말고 좀 비껴가는 일. 그러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미스테이크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대수롭지 않은 미스테이크입니까, 이게? 예? 그야말로 범죄 중에서도 이적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위장 반입이라고 계속 하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이 들을 적에는 밀수라고 해야 그것이 범죄인 줄 알지, 무슨 위장 반입하면 그게 범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관세청에서 사건의 성격을 이렇게 축소 발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개한 회사와 그 석탄을 구매한 회사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하죠. 예. 아유 참. 수입업체한테 속아서 중개업자도 구매자도 자기들이 취급하고 구매한 물품이 북한산인 줄 몰랐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데 예. 우선 검찰에 송치한 대상 중에는 중개업자도 실수요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그 관련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첫째는 수출업자가 있죠, 그죠? 근데 북한에서 수출할 경우에는 북한에는 수출업자가 없거든요. 다 북한 당국이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수입업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당국하고 통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말하자면, 그죠? 그 수입업자가 있고, 그 수입을 업자가 물건을 수입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바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러시아로 갔잖아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올 적에 운송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그 물건을 들여올 적에 운송 관련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FOB라고 해서 Free on Board라고 해서 수출업자가 물건을 배에다 실으면 책임이 끝나.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책임을 져야 돼요. 운임이나 보험이나 그런가 하면 또 CIF라고 해가지고 Cost, Insurance and Freight라고 해가지고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의 갖다 줄 때까지 책임지는 거야. 한국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책임지는 일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오는 것은 우리가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러시아에서부터 한국까지 오는 관계인데 그런 모든 관계를 중개업자가 중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개업자는 첫째 그 북한에서 러시아까지 갖다 놓는 수입업자하고 1차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고 운송업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또 실수요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개인이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H사라고 그래요. H사. 그러니까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H사.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업자, 운송업자, 수요자하고 전부 관련이 없을 수 없는 그것이 이제 중개업자란 말이에요. 이 중개업자는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실적이 미비해서 원래 수요자가 입찰할 적에 입찰 자격이 없는 회사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누가 백을 넣기 때문에 입찰을 한 거고 또 그 운송업자가 물건을 배로 실어 나를 적에 어떤 항구에서 실어 나르느냐. 근데 원래는 나호카라나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에서 가까운 항구에서 선적돼 가지고 오기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홀름스크라고 사하린 이 러시아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사하린에서 선적한다고 계약 변경을 했대요. 그러면 수상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사하린에 있는 홀름스크에 있는 부두는 이 운송업자가 1년간 부두를 임차했대요. 북한산 석탄을 취급하는 부두로 1년간 그 부두를 임차 계약한 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고 또 모든 물건은 그 원산지 증명이 꼭 첨부되거든요. 그런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는 데는 러시아에서도 관공서예요. 관공서. 그러면 관공서에서 원산지 증명을 의조로 떼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관공서하고 통하는 사람이 작용을 했을 거라 이거지. 그것이 업자일 수도 있고 또는 한국 측 기관하고 서로 통하는 관계가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가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밀수품이 수입이 됐는데 세관이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관이 작년 2017년 10월에 미 대사관에서 첩보를 줬다는 거지.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싣고 오는 선박이 한국에 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예의 주시해서 체크를 했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미 대사관 첩보를 받고 11월 달에 통관을 보류시켰대. 그래 가지고 있다가 올해 2018년 2월 달에 그냥 통관시켜줬다는 거라. 그러니까 세관의 행위도 문제가 되고 요컨대 거의 석 달을 보류했네요. 그렇죠. 보류해놓고 왜 풀어주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장
관계가 많은 중개업자를 네. 수사하지 않기로 했고 또 실제 이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수요자도 혐의를 주지 않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이 문제가 된 석탄이 그 중개업자 H사가 거래를 중개한 수수료로 받은 물품이라는 거지. 수수료로 받은 것이 33,000톤 석탄이라는 거예요. 수수료조로 받은 게. 그러면 본 거래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예. 예. 아유, 그 중개업자가 거래를 중개한 수수료조로 33,000톤의 석탄을 받았다면 수수료가 발생한 본 거래의 물량은 얼마이며 그 물량을 구매한 업체는 누구죠? 그래서 그것이 미스테리죠. 예. 그러니까 그런가요? 미스터리인가요?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돈으로 받지 않고 예. 석탄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33,000톤이라면 예를 들어서 첫째는 그 본래 본 거래한 그 물품이 뭐냐? 그러니까 석탄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수수료를 몇 %, 받은 게 33,000톤이냐라고 물을 적에 예. 뭐 5%일 수도 있고 뭐 3%일 수도 있고 2%일 수 있는데 보통 광물의 경우는 3%라고 그래요. 그러면 3% 받은 것이 33,000톤이면은 거기에 33배가 되는 양이 또 들어왔다는 얘기라고. 예. 근데 그건 누가 들여왔느냐? 누가 33,000톤에 33배가 되는 물량을 샀느냐? 예. 그것은 발표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뭐 와일드 이미지네이션 예. 뭐 일본에다 팔았을 수도 있고 월남에다 팔았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 이거야. 그러나 예. 추측컨대는 지금 유엔 제재 물품을 한국 사람 중개인을 통해서 예. 월남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사겠느냐 이거야. 또 중국은 수출하는 나라인데 중국이 사겠어요? 아니, 안 사죠. 한국이지 결국은. 그렇게 하고 그만큼 석탄이 왔으려면 배가 수없이 드나들어야 됐잖아. 예. 근데 일단 그 조사한 기간은 4월서부터 10월 그 이후에도 의심되는 선박이 한국에 입항한 예가 52회나 된대요. 52번이나 왔대요. 근데 52번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직 수수료 쪽으로는 미리 받았지만은 본 거래량이 아직 반입이 안 되지 않았는가. 아직. 아직 북한에서 안 보냈을 수가 있거든. 예. 그러면은 돈으로 줬던지 쌀으로 줬던지부터 대금은 지불했는데 그러면은 잘못하면 뜯기는 거 아니야 또. 유엔 제재 때문에 못 보낸다고 하면 그만 아니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만큼 대금을 어떻게 줬겠느냐. 뭐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예. 또는 요새 뭐 소문대로 쌀로 줄 수도 있고 예, 기름. 기름으로 줄 수도 있고. 쌀 기름은 이북에서 아주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하간에 예. 이렇게 엄청난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을 수사하지 왜 않는 수사하지 않느냐 이게 이거야. 수상해요, 진짜. 그게 문제죠. 예, 진짜 문제네요. 그 금수된 물품을 수입하고 중개하고 그것을 구매한 업체에게는 물론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감독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개입을 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맞아요. 심각한 문제인데 예. 정부의 책임은 예. 그렇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예. 직무유기라고 그러죠. 예. 또는
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예. 눈 감아주는 거. 예, 눈 감아주려고 중개업자를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거나 이렇게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국내법상으로도 오이사 조치 위반이고 특히 이제 선박,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조치. 그러니까 유엔 제재에 의하면 모든 항구는 북한을 오가거나 북한이 통제하고 있는 선박을 의무적으로 검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조사 기간 이후에도 북한산 석탄 운송이 의심되는 선박이 최소 52회 드나들었다는 거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치권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제 그 의심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2017년 10월에 미 대사관이 정보를 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관세청은 11월 달에 그에 근거해서 통관을 보류했다가 올 2월에 해제했고 또 그러고서 결국은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지난 7월에 유엔 제재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Voice of America가 보도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마치 그동안 조사하고 있었던 것처럼 반응을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조사를 안 했을 리도 없고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또 엊그제 그 조선일보 여러 가지가 의심스럽네요.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2017년 4월에 한국전력 자회사 우리가 이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곳이 남동발전인데 동서발전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그 동서발전에서는 그 물건을 산 것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가지고 경찰과 관세청에 보고를 했더네요. 그런데 그때 그 업체는 R사라고 그러는데 R사는 지금 중개 회사인 H사와 서로 관련이 있는 회사랍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과 관세청에 신고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관세청과 수사 공조를 요청했는데 세 차례나 관세청이 거부했대요. 거부를 하면서 청와대 지시로 대구세관에서 전담하기로 했다면서 공조 수사를 거부했다는 거지.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가 인발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2017년 10월에 자기는 손을 뗐다는 거라. 그리고 이제 남동발전에서 반입된 석탄의 경우는 아예 경찰이 관계도 안 했고 관세청이 전담했고 그 관세청장이 문재인이 뭐 학교 후배라나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들여오는 밀수의 경우는 관세법에 적용도 되지만은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이 개입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라. 관세청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라. 그런데 청와대가 지시해서 경찰이 조사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수상한 거 아니에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소문으로는 그 북한산 석탄 대금으로 정부가 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수수료를 현물로 받은 중개업자가 중개한 그 본 거래를 정부가 주도했다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그렇죠. 그 중개상이 거래한 그 본 거래 지금 문제가 된 33,000톤 석탄의 33배 또는 50배 정도의 본 거래를 누가 했겠느냐, 누가 어떤 간 큰 놈이 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쌀을 주었다고 하는 얘기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2017년 2월 달에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북한에 쌀을 수출하고 대신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 광물과 맞교환한다면 우리는 남는 쌀 재고도 해결되고 동시에 지하 광물을 국제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라. 맞으면 이것이 북한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것이 국내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거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한 그런 발상이죠. 근데 또 수상쩍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근자에 남한에 쌀값이 등기하고 있다는 거라. 이유 없이. 그리고 어떤 농협 미국 창고에서는 재고량이 상당 부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북한의 경우는 4월서부터 6월은 그 보통 춘궁기라고 그래가지고 쌀값이 금값이래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키로당 6,000원인데 올해는 4,800원이었다는 거라. 4월 달에. 근데 왜 그렇게 값이 작년에 얼마요? 6,000원. 근데 올해는 4,800원. 이상하네요, 이것도. 근데 그 탈북 전문가가 한 얘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 예비 물자를 풀었다고 그러는데 전쟁 예비 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풀었기 때문에 전쟁 예비 물자를 풀으면 병사들이 먹는 음식 쌀이잖아요. 그거하고 시장에 있는 쌀값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면 쌀을 군대에다 주잖아요. 그러면 군 조직에 군단 있고 사단 있고 뭐 연대도 있고 이제 쭉 내려가잖아요. 대대 내려가면서 다 뜯어 먹는 거라. 쌀을 빼먹는 거야. 근데 빼가지고 장마당에 파는 거지. 그러면 장마당에 쌀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전쟁 예비 물자를 풀으면은 그런 형태로 장마당의 쌀값이 안정되는 거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전쟁 예비 물자를 지금 풀면 전쟁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미리 풀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예비 물자를 풀었다는 것은 핑계고 어디서 쌀이 생겼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죠. 공쌀이 생겼지 않았느냐. 그렇게들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문제의 심각성은 자, 그러면 소위 석탄 게이트로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죠? 첫째, 문제로 드러난 양의 수십 배에 달하는 번거래가 있었다는 점. 그죠? 이건 진짜 석탄 게이트가 될 1차 조건이에요. 또 청와대 지시로 경찰이 수사를 못하게 됐다. 이건 뭐 정치 권력이 개입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관세청 발표가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게 확실하잖아요. 우선 관세청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청이 외무부에 보고해서 외무부가 유엔에 보고를 했다는 거라. 지난 8월 10일자 보고에 근거해서. 근데 10일 보고한 3일 후에 좀 전에 얘기하는 그 본거래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왔다는 거라. 그러면은 유엔에다 보고한 것이 허위 보고가 되잖아.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애초에 지금 그렇죠. 저 관세청에서 말하기를 중간 수사 발표라고 했긴 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수사 발표가 아니니까 엑스큐스가 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지금 유엔에 보고할 적에는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했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이 개입된
일일진데 예. 예? 사건을 파헤칠 수 있는 기관은 이제 언론뿐이에요. 왜냐하면 정부 기관이 개입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언론마저 권력이 장악해가지고 쉽게 공개 표출이 안 되잖아요. 다만 이 건이 국내 사건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관련된, 그죠? 미국 제재에 관련된 일인 만큼 그냥 순순히는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쉰 다음에 제 4부로 구체적인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